자, 이제 개장을 준비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태 기사, 트리플 플러스 이승훈 대표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기태 기사께 여쭤봅니다. 미국은 조정을 받았긴 했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이틀 연속 1%대 하락을 기록했죠. 뭐 그 이면에는 역시 바이오 관련 기업들, 생명공학 기업들, 그리고 또 주가가 많이 상승한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이 차익 실현 요구가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크로보다는 약간 마이크로 쪽에 어제는 비중이 좀 많이 컸어요.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센티멘탈이 부러졌다라는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심리적인? 예, 투자 심리가 부러진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나오긴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옥석가리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3월 말서부터 어느 정도 집계가 끝나고 4월 때 발표하기 전쯤에서 센티멘탈,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좀 주춤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바이오 쪽에서 먼저 조정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하고자 했던 욕구가 심했겠죠. 이런 때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동반하지 않은 주식이 올라왔다 그러면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센티멘탈은 더 위축될 수 있고요. 실적을 동반했던 주식이라고 하면 실적을 믿고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라는 인식 속에서 재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실적을 가리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그동안은 기대해왔던 꿈을 가지고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1분기 실적 집계가 될 때쯤 내가 어느 정도 투자 성과를 나타냈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 욕구가 있을 테고요. 이 주식은 그래도 싸다라고 하면 거기에 추가 매수가 들어가서 재반등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옥석가리가 필요한 그런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주식이라는 게 이제 미래의 꿈을 반영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만약에 열었는데 그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왔다라면은 실제 딱 열었을 때 충족하면은 오히려 차익 실현. 그 기대 이상이면은 더 그렇죠. 주가가 불하지만 또 충족을 못하면은 또 차익 실현 이런 욕구가 나온다는 거죠. 자, 어제 이제 뭐 떨어진 기업들도 있고 반면에 상승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승원 대표님. 네. 떨어진 기업들을 보면은 생명공학 기업인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 그거는 이제 트리거가 됐고 어제는 바이오젠 아미텍이라는 기업, 그다음에 뭐 셀젠 무슨 프로그램 이름하고 좀 비슷한데 이게 그죠? 거기에 이제 페이스북, 뭐 테슬라 모터스,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은 하락했고 상승한 기업들을 찾아보니까 애플하고 컴캐스트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주가가 떨어진 것은 아마 애플하고 컴캐스트의 영향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만텍이라는 보안 소프트 회사는 5%나 급등했어요. 네. 이런 옥석 구별이라는 거를 이기태 기사가 얘기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 일단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기업들, 그러나 이제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트리거로 지금 작용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이제 의외의 C형 간염 백신에 대한 그 가격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쪽을 소명하라라는 이제 그런 요구가 있었죠. 그런 이제 그것이 시장에서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됐었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애플과 컴캐스트와의 이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쪽이 좀 빌미가 됐었고, 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살펴보게 되면 뉴저지에서 테슬라에 대한 직판에 대한 쪽을 갖다 이제 금지시키는 그런 뉴스 이후로 테슬라는 계속해서 약세에 대한 쪽을 좀 가지고 왔었습니다. 중간에 그 브로커를 껴야지만이 판매가 된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국내하고는 다르게 중간에 이제 그 대리점들이 있죠. 딜러들을 통해서만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테슬라는 직판을 했었기 때문에 이 직판에 대한 쪽을 이제 금지시키는 그런 조치가 있었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직구매를 하는 게 오히려 중간 마진이 적어지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뭐 딜러들이 배급을 해야 된다는 그들만의 또 법규가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각각에 보게 되면은 기업별로 이제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좀 뭐 일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슈와 맞물리면서 좀 조정폭이 좀 깊어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방금 그런 일부 이제 고평가된 주식들에 대한 센티멘털이 약간 이제 조금 손해되는 그 훼손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시만텍이라든가 앞에서 말씀 주신 종목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대한 조정폭을 그렇게 깊게 고민할 필요에 대한 적은 없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종목 장세에 대한 쪽, 분위기는 이제 조정 쪽에 대한 분위기지만 여전히 종목은 뭐 그래도 일부 종목은 또 살아서 다시 움직이는 반등에 대한 쪽을 또 이제 낙폭과대주들 전일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낙폭과대주들이 반등을 하듯이 이제 그런 그 반등을 모색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론은 이렇게 귀결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섹터라고 하는 바이오와 소셜 네트워크, 그다음에 뭐 스트리밍 업체 이걸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폄하할 필요는 없다. 네. 그 안에서도 구별이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의 경우를 비춰보면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기업 얘기를 다시 또 이제 찾아 들어갑니다. 이기태 기사님, 오늘 어제 그 웨어러블 IT 얘기하면서 HRS 예. 가격 제한폭. 예. 뭐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잘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어제? 예, 뭐 이제 앞으로 휴대기기 그러니까 IT 기기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진행될 IT 분야 주요 이슈를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 주요 이슈를 좀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표에 보듯이 삼성전자 갤럭시 S5 렌즈 수급 문제로 초도 생산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게 주요 이슈고요. 그렇지만 4월 21일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 S5 예약 판매에 돌입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진보된 기술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눈여겨보실 것이 7번째 구글 나우 음성 기반 서비스로 해서 크롬 서비스를 크롬 버전을 출시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구글 글라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웨어러블이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에서 안경 같이 생긴 것을 끼고 그것을 착용해서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인데 휴대용 기기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제 웨어러블이 대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에 웨어러블 쪽에 발전 속도가 늦었던 이유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부재했기 때문인데요. 구글 쪽에서 가장 먼저 웨어러블 OS를 만들었고 거기에 그동안의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웨어러블 기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앞으로 발전 속도는 1단계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낸 게 LG전자와 모토로라인데요. 삼성전자도 이에 뒤지지 않게 그 OS를 채택해서 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웨어러블 쪽에선 방수 기능이 필수적이고 갤럭시 S5도 방수 기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다른 여타 기능과 꿈을 가진 센서 뭐 그런 쪽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현재 알려진 쪽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방수 기능이고요. 방수 기능에서는 뭐 일단은 방수 소재겠죠. 네. 방수 소재를 생산하는 HRS가 두목받지 않을까. 그래서 어저께 상한가에 안착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자, 원래는 이 생활 방수 정도였죠. 뭐 비가 왔을 때에 네, 핸드폰이 뭐 좀 이렇게 되거나 방습이라는 개념이었는데 몸에 붙이다 보니까 네. 사람이 땀을 흘리죠. 땀 많으신 분들은 물처럼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방수의 기능이 네. 이 웨어러블 IT 기기, 그러니까 웨어러블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몸에 이제 접촉되는 첨단 제품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어제 HRS 그 실리콘 업체가 네. 강세 나타냈고 전자 결제 관련주들도 어제 도드라졌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는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PG 업체들한테 그러니까 휴대폰 그러니까 소액 결제 구매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절한다라는 부분인데요. 눈여겨보실 게 통신사한테 카드사처럼 신용 공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일반 통신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30만 원까지 소액 결제를 하면 휴대폰 요금에 딸려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벽이 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카드사만 했던 신용 공여를 통신사도 결제가 원활한 소비자들한테 그만큼 액수를 늘려주기 때문에 당연히 PG사를 끼고 있는 결제업체들은 이익 개선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전자결제업체들이 그런 면에서는 성장하는 네.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저께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PG, 그러니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네, 결제를 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문이라고 보시면 네, 되죠. 네, 네. 그런 업체들이 어제 각광받았고. 자, 이제 이승원 대표님. 네. 자, 우리 시장에 참여하시는 투자자분들은 항상 그 욕구나 니즈,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많이 오른 거 말고 이제 덜 오른 것 중에서 좀 찾아주십시오라는
그 니즈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 니즈에 또 맞춰드려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뭐 덜 오른 것이라는 오르지 않은 것과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시장에서 또 불안스러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 PBR 쪽에 대한 고 PER 쪽에 대한 주식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도 투트랙 전략을 한번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하나는 이제 저 PER 종목으로 가자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지금 자동차 쪽에서 자동차 부품주가 이제 그런 기업이겠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성장형 기업들에 대한 쪽들이 이제 태동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뭐 테마로 꺾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쪽과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하나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기업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가 이제 한솔 PNS가 되겠습니다. 한솔 PNS. 네, 한솔 요즘 PNS를 시장에서 얘기가 많더군요. 이 지주의 개념으로 가는 것 같은데 특이한 네. 형태든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소프트 포럼 같은 네. 경우가 바로 이제 그 지금 주지회사 성격에 대한 쪽이 됐죠.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MDS 테크를 인수해서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결합되는 형태인데 한솔 PNS는 그것보다 이제 훨씬 더 확장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한솔 PNS 자체가 ITO 아웃소싱 서비스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자회사인 한솔 인티큐브 그리고 솔라시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한솔 인티큐브와 솔라시아가 넥스지를 인수했는데 이 넥스지 자체는 또 모바일 보안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인티큐브와 솔라시아가 또 사물 인터넷과 보안을 연결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에 대한 쪽을 하고 있고 이미 공공기관과 그리고 통신사 금융기관에 지금 그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과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토탈 종합적인 서비스에 대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 지주회사적인 성격의 이 한솔 PNS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앞으로 사물 인터넷과 이 보안 쪽에 대한 흐름이 강화가 될수록 PNS가 좀 주목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린 그 하나가 또 반대편에 있는 회사가 뭐냐면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한일 이화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LF 소나타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그냥 일단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LF 소나타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임에다가 올해 실적이 한 1,600억 근처, 1,550억 정도가 순이익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7,200억대이기 때문에 PER 배수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매우 저평가된 지금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PER 한 5배수, 한 6배가 안 되는 그런 이제 PER 배수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자동차 부품주 평균 PER 대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한 쪽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투트랙 전략에 대한 종목에 대한 선택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선택의 다양성 좋네요. 큰 거와 작은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의 뭐 주류일 수도 있지만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한일이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지주 회사의 형태를 띠는 한솔 PNS. 자, 구미에 맞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태 네. 기사는 어떤 기업을 보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말이고요. 그리고 3월 말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집중 매수했던 종목들의 상승폭, 그러니까 게임 형식의 상승폭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1분기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펀드가 어떤 만큼의 수익을 나타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윈도우 드레싱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특히 우리나라 기관 중에서 두 분류로 나눌 수 있겠죠. 투신과 연기금 이렇게 큰 손 두 기관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그렇다 그러면 연기금 쪽에서 가장 큰 손인 연기금 쪽에서 순매수해서 들어왔는데 향후에 주가 추이가 괜찮을 만한 종목을 좀 꼽아왔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는데요. 연기금 순매수 상위 종목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두 분류로 세 종목씩을 갖고 와봤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전자 그리고 현대건설, 현대그룹주는 어저께도 좋았죠. 그래서 현대그룹주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드로바, 엑세스바이오, 이지바이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 선택해 주셔야죠. 그 중에서 이지바이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지바이오는 아시겠지만 동물 배합용 사료를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바이오가스로 플랜트를 착공해서 그러니까 동물이 배출한 그 덩어리를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그 원활하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구제역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은 종돈이 없어서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닭고기는 아시겠지만 AI 때문에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좀 알겠습니다. 좋아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이 임박했습니다. 개장 후에 다시 또 시장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